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톤, 아세톤 라디오의 DJ PK치 승현입니다. 승현님 주말에 뭐 하셨나요? 저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공부했어요. 아직 시험 기간이세요? 근데 저 이제 오늘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시험이 끝났거든요. 아쉽네요. 되게 아, 힘드시겠어요? 네. 저는 끝났는데. 밤새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험을 좀 잘 본 것 같은데, 승현님 어떠세요? 저는 말아먹고 온 것 같네요. 승현님 무슨 과셨죠? 저는 유아 특수교육과요. 유아 특수교육과 어떤 거 배우는 건가요? 이제 장애를 가진 영아들을 위해서 특수한 교육을 하는 이제 그런 과예요. 그럼 미래의 진로는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네, 유아 특수교사요. 아,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나요? K씨는 무슨 과세요? 저는 이제 안경광학과입니다. 공학 아니고 광학과입니다. 꼭 아, 틀리시더라고요. 무슨 어떤 일 해요? 안경광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눈에 대해서 일단 음, 배우고요. 뭐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음, 눈 자체 생리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다음 이제 안경에 대해서 광학적으로 안경 렌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음. 배우고, 안경사나 이제 안과 검사해 주시는 분들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여러분들의 면접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을 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재활 치료를 하며 초등학교를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로 가게 되면서 초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일반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옮겨볼 생각은 없냐는 권유를 받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 역시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하셨고, 고민을 거듭하다 1년을 휴학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전학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재활치료에 힘쓰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저희 친구들보다 1년 늦게 졸업을 하면서 한 살이 어린 친구들과도 친구도 되고, 같은 나이의 친구들과도 친해지며, 남들에겐 자기들보다 어리면 동생이고 후배가 되지만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과도 친구로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였네요. 그러게요. 저는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휴학이 되게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네. 휴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때문에 2년 휴학을 하시고, 그 외에도 뭐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워킹 홀리데이도 되게 음,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휴학이 되게 자유로운 편인데, 네. 그 외에 이제 저희 기본 정규 과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그때는 보통 휴학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1년 일치라도 되게 휴학에 대해서 저였으면 되게 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1년이란 시간이 되게 엄청 긴 시간이다라고는 말을 네. 못하겠지만, 짧은 시간은 또 또 절대 아니죠. 아니잖아요. 또 그 시간을 재활치료만을 이제 음, 생각을 하면서 보냈다고 하니 정말 멋있네요. 승현님의 경우 어떠신가요? 저도 1년이라는 시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 한 치료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1년, 네, 사연자분의 마인드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이제 제가 꼰대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후배인 사람들이랑 되게 살갑게 친해지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원래 좀 존댓말이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나이 좀 너무 한국인인가? 유교 사상이 너무 박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나이에 대해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뭐 음, 타인이 저한테 뭐 반말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저도 이제 타인한테 반말을 진짜 안 쓰는 편이라 가지고 되게 이것도 되게 담고 싶은 점입니다. 사연자분한테. 저도 되게 나이 생각 안 하고 격식 좀 덜 차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승현님은
좀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말 까는 스타일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K씨가 저한테 존댓말 쓰자고 해가지고 지금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몰라드렸네요.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장애 공감 서포터즈 2기 김나윤입니다. 사연 하나 올릴까 합니다. 저에겐 8년지기 청각장애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심각해 청각장애 2급을 지니고 있습니다. 8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 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첫 만남은 대구 농아인 협회 행사로 만났습니다. 저 혼자 청인으로 그땐 수화 기초여서 쩔쩔매던 그때 이 친구가 동시통역을 해주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저와 동갑이고 난 이런 장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주 만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전 말을 통역해주고 이 친구는 저에게 수화를 통역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좋은 우정을 지니고 있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몇 글자 적어봅니다. 글을 봐주심에 미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오, 저희 서포터즈 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대구시 장애공감 서포터즈 2기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청각장애 친구. 저는 친구가 일단 잘 없어요. 근데 자발적이신 거예요? 좀 자발적 아싸? 자타, 아, 잣다. 자타적 아싸. 좀 애매한데, 제가 생활관에서 학교 네.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제 지인분의 네. 룸메가 네. 이제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 지인분은 샤워를 할 때 노래를 진짜 크게 틀고 엄청 진짜 거의 뭐 콘서트 여듯이 나훈아님처럼 패스형 네. 아시죠? 네, 알죠, 알죠.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열창을 하면서 씻는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룸메랑 그 얘기를 하다가 룸메가 아 진짜? 나는 왜 노래 틀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좀 사람이 달라야 좀 잘 친해지는 거 아시죠? 맞죠, 맞죠. 저희 예를 들어서 치킨을 생각할 때도 저희 닭다리 좋아하는 사람 2명 만나면은 그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케이씨는 혹시 어느 부위 좋아하세요? 저는 당연히 퍽퍽살. 아, 닭다리 아닌가요? 살짝 옆길로 샜는데 옆길로 샜는데 네 좋은 우정 평생 오래오래 간직하셨으면 그럼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읽을까요? 네. 예전에 중학교에서 함께했던 지체장애 언니가 생각이 납니다. 평소에 잊고 살았었는데 이번 아세톤 라디오 덕분에 떠올리게 되었어요. 항상 웃고 있어서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언니가 항상 내 팔에 찰싹 붙어서 이야기하고 인사했었어요. 어느 날 도움반 선생님께서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 걸까?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배려였답니다. 언니랑 너무 친해서 정을 주면 언니가 제가 바쁘거나 멀어질 때 받는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렇듯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더 크게 와닿고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 저희에게 은근 생각보다 살짝 따끔한 조언이죠. 네. 따끔한 조언을 주신 너무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아무리 타인을 생각을 하려고 해도 100%를 생각해 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어느 정도 약간 본인이 약간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그쵸? 같아요. 게다가 타인을 생각한다 해도 어쨌든 내가 생각을 하는 거니까 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게 알고 배려를 하는 거랑 그냥 모르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사연자분의 말씀이 정말 너무 좋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녀야 할 소절 같아요. 네,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제 인성도 돌아보게 되고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솔직히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네. 살짝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이제 책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 2권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도서는 뭐죠? 선량한 차별주의자요. 김지혜 작가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책은 뭐죠?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 특강입니다. 지은이가 참 많은데요. 김형수, 김홍미리, 오창익, 박흥식, 이문영, 서민 작가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네, 이 두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꼽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책은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저만 이 단어를 썼나요? 아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 단어를 쓰신 분이 꽤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보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가히 제가 예상을 해보자면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바로 결정장애라는 단어인데요. 승현님도 많이 쓰셨나요? 네, 저 진짜 매일 얘기해요. 저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맨날 내가 결정장애가 심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저도 이제 편의점에서 제가 진짜 결정을 정말 심각하게 못해요. 살짝 가족력으로 저희 가족이 결정을 거의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뭘 고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딸기우유랑 바나나 우유랑 이렇게 있는데 골라요. 그럼 이제 저는 하루 종일 고민하죠. 딸기우유는 살짝 상큼해서 맛있고 바나나 우유는 원래 단지 우유는 바나나 우유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루 종일 골라요, 진짜. 서가지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러면 뒤에서 너 뭐해? 아직도 골라? 이러면 이제 나 결정장애라 가지고 진짜 잠깐만 기다려줘. 진짜 미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단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쓰실 것 같아요. 승현님, 이 단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책 구절에서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내가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을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네, 이건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 6페이지에 있는 두 구절을 읽은 건데요. 일단 저희가 결정장애라 함은 의미가 이제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 결정이 미숙한 사람을 이제 결정장애라고 뜻하는데 한마디로 못하고 미숙하고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장애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살짝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솔직히 그전에 제가 인식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인식을 그냥 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옆에 커피라는 단어만 봐도 저희가 너 되게 커피 같다. 너 왜 이렇게 커피 같아? 이게 비하로 쓰이진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상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너 장애 있냐? 이런 예리 가끔씩 진짜 버스 타거나 중고등학생들 있는 데 있으면 저는 좀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승현님은 어떠세요? 저도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그쵸, 서로 그쵸. 친구들한테 야, 네가 뭐 다리가 없냐, 팔이 없냐 이런 말도 많이 맞아요. 하면서 뭐 장애인 같다면서 그런 비하 발언 진짜 들은 적 많거든요. 저는 심지어 제 대학생들도 그 얘기를 하길래 좀 충격적이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희 진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비하 단어가 되게 이런 것들 말고도 많잖아요. 어떤 게 있죠? 서포터즈의 면모를 보여주세요. 한번 어떤 게 생각해 있죠? 볼게요. 제가 아까 케이 씨한테 들었는데 바보라는 단어도 맞아요. 장애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것도 이 책에 담긴 건데요. 바보, 뭐 미친, 뭐 병신은 말할 것도 없고 지랄 너무나 많죠. 저희 진짜 벙어리 장갑 그리고 농아인. 농아라는 것도 저도 몰랐는데 이제 비하 네.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 정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비하 단어가 많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책이었습니다. 또 이 책 뒷부분에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오는데요. 이 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18년 6월의 어느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의 지하철 1호선에서 시위가 있었다. 이 시위가 있기 약 8개월 전인 2017년 10월 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신길역 계단 옆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를 타려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결국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날 시위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매 정거장에서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6개 정거장을 가는데 1시간 40분이 걸렸다. 평소보다 5배 이상 걸린 것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구절을 듣고 저는 여기 이 책 속에 보면은 어떻게 항의를 했는지도 나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냥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식의 항의가 아니었죠? 네, 승현님. 입에 담을 말이 못 되죠. 욕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솔직히 출근길에 밀리면은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죠. 네, 기다려줘야 되고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그게 저희는 그전까지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안 됐던 거죠. 이걸 이제 시위를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한 건데 그조차도 이제 비하가 돼버리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고요. 창비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꼭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은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이 외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정말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별표 진짜 5개도 부족합니다. 별이 다 죄송합니다. 아, 네. 다음 책 가시죠. 네, 다음 책은 이제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특강이라는 책인데요. 승현님이 책 읽어보셨나요? 네, 아주 살짝 읽어봤죠. 맛보기로 네, 읽어보셨던 맛보기. 걸로 알고 있네요. 그럼 이 책에 소개해드릴 2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케이 씨가 먼저. 제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소개할까요? 네. 이렇게 토스를 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장애인을 받지 않는 학교에 대한 이제 이 김형수 작가님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제가 할게요. 네, 왜 장애인을 아픈 사람이라고 체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글인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있는 구절을 15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어떤 학교에서 장애인을 안 받겠다고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내 문제가 되냐면 만약 학교를 다니다가 내가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라는 구절이 있어요. 전 이게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네. 이게 이 글에서는 학생으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 만일 총장님이나 교수님이 진짜 사고를 입어서 장애인이 된다면? 그럼 그분들도 퇴직을 하고 바뀌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아, 이건 정말 21세기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블랙홀에 대해서 발견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외국 교수님 중에. 네. 성함이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가물가물하시죠? 네. 그분도 너무 잘 교수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럼 당연히 학생들도 잘 활동을 할 텐데 이런 학교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찾아보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승현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근데 이건 무슨 학생을 쫓겨내는 것도 아니고 처음으로 학생을 이제 받아들였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못 다닌다 이러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그쵸. 애초에 장애인을 안 받는다라는 전제가 그 얘기잖아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선 받아줬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각 장애인이 학교를 다닌다라고 치면은 속기사분처럼 수업을 대필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지원을 안 해주는 학교도 되게 많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되게 당연히 다닌다 이퀄 이게 이제 지원을 해준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걸 제가 원래 몰랐다가 네이버 웹툰 중에 나는 귀머거리다 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그 웹툰을 보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모로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 이제 저희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있는 저희 거죠. 서포터즈 저희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개선을 위해 저희가 이 한 몸 바쳐까진 아니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재 말씀해 주시죠. 네. 장애는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비장애에 가깝게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아픈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치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도 되게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는데 사실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완벽하게 뭐 장애에 대해 이해를 하고 차별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도 굉장히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좀 뭐라 해야 되지?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을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장애는 그저 병 같은 거라고 치부를 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왜요? 병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과거의 자신을 이제 매몰차게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구절을 읽고 아, 그렇네? 그게 아니구나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라디오를 보고 들으시면서 깨우치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 소개를 했는데요. 승현님 오늘 어떠셨나요? 책 소개도 물론 좋지만 사연이 3개밖에 안 들어와서 너무 아쉽네요. 정말 아쉽죠.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아니면 진짜 코너 속 코너만 앞으로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코너 속 코너 좋은데 좋지만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이 많이 고픕니다. 많이 고픕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와 인권연대의 청소년 인권특강 이 두 책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책 추천해주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뭐 좋았다 칭찬하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